안녕하세요. 월가의 창 이재현입니다. 당분간 제가 월가의 창을 혼자 진행하게 되었는데 혼자 진행하게 되어서 약간 쓸쓸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삼포TV에서 오래 혼자 했던 것처럼 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보신 분들에게 얼마나 또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조금 설레는 마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제가 혼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을 알차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살짝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방송하는 기준에서 전날까지 공행진을 좀 했고,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결국은 미국 증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좋다. 미국 증시가 왜 신고가냐라는 부분은 신고가를 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의 풍파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지수와 괴리감을 보이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24년도가 10월달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는 시점인데,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게 금리 인상이 중단되었던 2023년 작년 초반 1월달부터였죠. 작년 1월, 12월, 그 전에 12월부터 해서 극렬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가 되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죠. 다만 최근에 미국 경기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잦아들긴 했지만,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7월 달에 물가 지표와 비롯해서 고용 지표가 조금 쇼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죠.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계속 강조드렸던 지금의 금리 인하가 과거와 좀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거나 혹은 조정을 중간중간 받더라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다우 지수가 이제 아주 30년, 40년, 뭐 혹은 10년 장기 호황의 끝자락에 다 왔다. 이제 이 장기 호황의 이제 끝자락에서 내려갈 일이 남았다라고 했던 때가 다우 지수가 25,000일대입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얼마인가요? 4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25,000대부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고 위험하더라도 끝까지 쫓아가라는 명언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려했던 고용 쇼크가 좀 완화되었죠. 고용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넘어갔어야 되는 범위를 이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지금은 나오고 있고, 특히 지난주 후반부 은행주가 실적을 이제 가장 먼저 오픈을 했는데 발표됐던 은행주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예상했던 영업이익 혹은 매출액에서 평균적으로 한 5% 이상 더 상회한 걸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았습니다. 다만 ASML이 생각했던 실적이 뭐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우려를 좀 자아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ASM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EUV 노광 장비가 중국에 수출이 어느 정도 금지가 됐고,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부품과 관련된 부분, AS 부분도 지금은 막혔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매출이 전체 한 49% 거의 50%에 육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날아갔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낮아진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해서 미리 인지를 못했거나 몰랐다라고 하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이 증시에 충격을 준 것은, 예를 들어서 ASML인 그 실적 발표하는 당일날 좀 그 실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사전 설명을 하고 나와야 될 내용이 뒷부분이 먼저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뭐 테크니컬 에러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사전 설명 없이 뒷부분이 먼저 공개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프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고, 미국 증시가 여기서 신고가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변 설명을 드리고요. PPT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CPI 지표인데요. 최근에 이제 물가 지수가 약간 노이즈가 있었죠. 그러니까 CPI 지표도 노이즈가 있었고, PPI 지표는 뭐
전체적으로 노이즈는 아니지만 전월 대비로 해서 살짝 노이즈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증시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CPI 지표는 어쨌든 낮아지는 기조 속에 있고 PPI 지표는 어차피 이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노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 CPI 지표는 사실 예상했던 수준대로 잘 떨어지고 있고, 그동안 그 파월 의장이 CPI 지표 2 아래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은 예전에 80년대 초반 CPI 지표가 2.5, 3.5 아래로 좀 떨어졌다가 방심하는 사이에 10으로 바로 올라왔던 애가 있었죠. 이제 그거를 경계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가 지표는 잘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표 다음에 고용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제 고용 지표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와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이번 그 달에는 졸트, 구인 건수부터 ADP 민간 고용, 그리고 미국의 고용부 고용 지표까지 다 괜찮게 나왔죠. 잘 나왔고, 마치 이게 대선을 앞두고 누가 기획을 한 것처럼 고용이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고, 그래서 보신 것처럼 7월달 전후는 고용 쇼크가 조금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업률도 낮아졌고 비농업 부문 고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뭐 실업률과 관련된 고용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본다면 고용에 대한 우려는 일단 이제 한풀 좀 접혔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기와 관련된 지표로 ISM 서비스업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ISM 서비스업 지표는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 과정에서 오버슈팅된 부분이 제자리에 오면서 이게 과연 오버슈팅된 부분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이냐, 고용과 경기 둘 다 우려감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ISM 서비스 지표는 상당히 받아야 될 자리에서 받아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고, ISM 제조업 지표도 보시면은 하락하던 부분이 이제 옆으로 완만하게 눕는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가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눕는 모습이 보이면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주 극렬하게 예상했던 경기 침체의 공포는 사실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경기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면 아마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시장이 결국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라는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인데, 다음 PPT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신용 매수 부분입니다. 신용 매수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블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사실 이 개인들의 신용 매수를 보면 항상 버블의 끝자락은 개인들의 신용 매수가 정말 묻지마 매수가 절정에 달할 때잖아요. 근데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 우리가 그때 한번 직전에 고공행진을 한번 한 이후에 사실 아직까지 그런 과열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붙었지만, 사실 글로벌하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과열 상태로 들어가 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가 좋긴 좋았는데 경기 증시의 고점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은 지금은 그렇게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점이 나오겠고 언젠가는 과열로 가겠지만, 언젠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현재 시점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 땡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투자가 되는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수익을 쫓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 우리가 고용 지표에 대한 판단부터 해서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관련 판단을 보면 사실 뭐 여기가 과열이라든지 혹은 고점이라든지 혹은 여기가 굉장히 버블이 형성됐다든지 이런 징후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여기가 인플레이션은 낮아진 데 비해서 경기가 꺾였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한 흐름으로 가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오히려 투자의 입장에서는 더 정당성을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럼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공행했고 신고가를 갱신했고 중간중간 조정을 받지만, 이번에도 뭐 ASML 기술 조정을 일부 받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접근해야 되느냐 여부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증시에 대한 모멘텀을 강조를 드렸지만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증시를 이끌어왔던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AI 모멘텀이 어쨌든 작년 5월달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를 AI 모멘텀 기술주 M7 이끌어왔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살아있는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라는 큰 물결은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강조드렸던 제약바이오나 금융주, 미국은 은행주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될 것이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물론 한풀 꺾였지만 이게 아직 불씨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급등하면 여기에 따른 경기 확장이나 혹은 경기 민감주 일부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정신 모멘텀을 큰 덩어리로 본다면 과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는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섹터들이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지만 흐름은 좋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과연 이제 지금 현재 ASM의 실적 발표 위에 기술적 조정 받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버려야 되냐면 사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역시 12개월 선행 그 EPS 그러니까 상승률을 본다면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차이가 사실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위쪽에서 살짝 꺾였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완만하고 나머지 기술주를 제외하고 난 그 종목들의 EPS 선행 EPS는 그렇게 상승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펀더멘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주도주로 물론 중간중간에 그 반락 반등은 나오겠지만 주도주로 취급을 하고 기술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다시 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최근에 레포트들이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펀더멘털에 기반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겠지만 그 부분은 적어도 2025년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시장 승리를 상회하는 섹터라고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끌고 가는 것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몇 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실적 기반.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비컷이 한 번 시작됐는데 이 금리 인하가 아주 절정으로 가는 시점까지는 어쨌든 실적 기반으로 가는 장세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절정으로 들어가는 그부터 시장은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면 모멘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실적 기반의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럼 실적 기반에서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 인하 섹터를 본다면 강조드렸던 제약 바이오 쪽이나 은행주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는 많이 올라서 조정도 좀 받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가파르고 은행주들은 지금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알게 모르게 꾸물꾸물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은행들은 지금 이제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KB금융이나 이런 쪽을 보시면은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위치에 왔지만 사실 신고가를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PPT를 잠깐 보시면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뚜렷한 섹터라고 했을 때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평균적으로 18.5% EPS 상승률 증가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실적 모멘텀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금융주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번에 그 미국이 금융주 실적 발표 JP 모건부터 해서 BH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역시 실적 기반, 금리 인하 기반. 예, 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보시면 헬스케어 쪽이 역시 EPS 증가율이 11.7% 두 자리 숫자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좋다는 거죠. 금리나 수혜도 받고 실적도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AI 모멘텀을 좀 받는 쪽과 미국 증시로 본다면은 금리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금융주, 은행주 여기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긍정의 관점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경기 확장주와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확장 쪽으로 본다면 뭐 건설이나 건설기계나 이쪽은 사실은 이제 대선의 영향도 좀 크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경기 확장 쪽이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쪽이 이제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편입해서 보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결국은 경기 민감주인데 사실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우리도 사실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공급 압박을 많이 받았고 저조한 부분이고 사실 미국도 잘 보면 에스티로더나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보면 중국의 영향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거는 좀 요원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결국 중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이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의지만 나왔지 숫자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지금 좀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는 나오겠죠. 뭐 특별 채권을 뭐 6조 위원 발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중국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미국의 에스티로더가 중국에서 과거 영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경기 민감주들은 아마 선택하시거나 접근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차라리 중국 관련된 종목을 사고 싶으시다면 그냥 중국 종목 ETF를 사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아마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가 아마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언제 내려갈 거냐, 고점이냐, 경기 침체냐 이거를 걱정하면 결국 미국 증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25,000대부터 나왔던 얘기가 지금 4만이 훨씬 훌쩍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는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 나왔던 그 금리 인상이 비정상적인 우리가 이전에 경기 과열에서 나왔던 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하도 경기 침체에서 현상에서 오는 금리 인하가 아닐 거라는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미국의 신고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당의 금리 역전차라든지 혹은 지금의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경기 침체와 다른 길을 걸 수 있다. 일단은 이 말을 믿든 안 믿든 여기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도주를 탐색하고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왔던 약 20% 정도의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그런 경우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나스닥이 몇 프로 올랐다? 몇 년에 걸쳐서 3-4배 올랐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월가창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 이제 매주 찾아뵙는 방송으로 편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보기 싫으셔도 아마 저를 이제 매주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월가창 저희 경제창 위 유튜브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주 자극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알차게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네이버 밴드 경제창 관심 그리고 구글 앱 주식 시험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